토론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네. 자,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송창석 원장님과 박상준 교수님, 그리고 발제 맡으셨던 한택환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분 토론자 모셨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들인데요. 한 분은 거버넌스 전문가이시고 또 한 분은 요새 뜨거운 이슈가 되는 국방 분야 전문가이십니다. 송창석 거버넌스 센터 교육 원장님을 모셨는데요. 그 전에 이제 지방정부에서 협치 추진 단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쭉 해오셨고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문위원 오랫동안, 그리고 경찰 민원 과장님도 하셨고 또 청와대 선임행정관도 해오셨습니다. 박수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우리 박상준 교수님이신데요. 현재 국방연구소 교수님이신데 한국공공가치학회 상임이사를 맡고 계세요. 그리고 전략문제연구소의 국방우주연구센터장님도 맡고 계십니다. 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시간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사실 저도 지금 마음이 조급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한 드리지는 않고요. 알아서 아마 적절하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토론 부탁드립니다. 어느 분부터 하시겠어요? 예,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송창석입니다. 지금 앞에서 두 분의 발제에 전반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 오전 세션서부터 계속 연결되고 동일한 내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토론을 하니까 좀 전 비판적 입장에서 걱정스러운 측면, 이걸 그 사람에 따라서 낙관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보지만 늘 이걸 뒤집어서 비판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시각이 있어야지만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ESC뿐만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의 평가, 제가 이제 공공기관에 있으면서 이제 또 공공기관 평가를 또 받아보기도 하고 또 평가를 하기도 하고 시장군수 이제 거버넌스 공모대상 이런 것 때문에 또 평가를 하면서 자료 받아서 또 실사도 해보고 또 여러 검증 작업을 해보고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공직사회에서 BSC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게 BSC 평가 목적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서류는 엄청나게 준비를 하고 또 공공기관 그러니까 평가를 받다 보면 그 담당자들은 얼굴이 누렇게 뜰 정도로 그냥 며칠 동안 엄청난 서류를 다 준비하고 그 평가 항목에 맞춰서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가 정말 목적한 바대로 기여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들습니다. 사실 지금 ESG 관련돼서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이미 국가 간에 아니면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 이런 쪽에서는 하지 말라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고, 또 이거는 결국은 아마 다른 세션에서 또 나왔는데 지금 FTA 체결하고 하면서 이미 각 영역별로 다 옵션과 이 조건이 들어가 있었고, 또 ESG의 그런 내용 중에 환경을 비롯한 소셜과 거버넌스와 관련된 부분, 특히 대한민국은 IMF 구제 공명을 받으면서 기업의 지배 구조와 관련돼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 어떻게 저런 기업들이 있는가, 외국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독특한 한국의 재벌 이런 지배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되게 이제 강조되는 이런 측면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ESG 학회 차원에서 이런 거 하는 것도 있지만 각 영역별로 지금 계속 운동 차원에서 부르짖고 이야기하고, 아까 젠더 이야기하고 하는데 벌써 30년 전부터 양성평등 지위 담당관 제도의 독일 제도를 도입해서 우리도 좀 승진 아니면 참여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아직도 OECD에서 꼴찌잖아요. 동일 임금 부분은 지금 65%?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받는 거? 이런 것들을 지금 수십 년 동안 젠더 문제,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단체들, 각종 시민사회단체의 영역별의 주장을 또 여기 지표와 관련돼서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마디만 더 하고 좀 잠깐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사실 SDGs 17개 목표 체계와 ESG
뭐 그거를 SDG의 17개 그 목표 체계를 ESG 파트에 맞춰서 뭐 배열을 하고 하는데, 이거는 앞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플러스 알파, 기업이 생존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거에 출발한 부분인데, 이걸 확장을 하다 보니까 잠깐 뭐 어저께 토론에서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SDGs 그 활동을 하거나 하는 이런 쪽에서는 ESG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의견. 언제부터 당신들이 이런 것들을 했다고? ESG가 지금 신드롬 내지는 광풍이 불고 이것을 하나의 그 영업 내지는, 그래서 그 많은 막 인증 기관과 평가 뭐 이런 것들이 생기고 한 거에 대해서 이미 또 산자부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고, 이걸 조금 뭔가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정리는 되고 뭔가 기준 표준화된 이런 것이 마련은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학회가, 저는 사실은 ESG 학회 이렇게 보면서 너무 다양한 분야의 내용의 전공자와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고, 그게 우리가 전문화로 인한 무능 이런 부분, 학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전공 분야와 이것만 가지고 하다 보면 옆에 그 학제 간의 협업 내지는 연구가 전혀 그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ESG 학회의 장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영역별로, 또 여기에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각종 시민사회단체 내지는 활동 주체들, 이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그 한국적인 또 특성에 맞는 ESG 이런 그 평가 지표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평가 지표 만들면서 늘 얘기하잖아요. 측정 가능해야 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아까 뭐 나온 그 다른 그 기준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 계속 논의해가면서, 그리고 결국은 이러한 걸 평가를 하면서도 약간의 어떤 컨설팅 개념, 이거를 평가를 하고 인증을 받아서 뭐 그 공시를 하고 하는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기업이 그러한 부분들을 그 개선하고 그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같이 병행이 돼야지만 뭐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으로 간단하게 좀 드렸습니다. 예, 저는 국방대학교 박상준 교수입니다. 그 앞에서 워낙 그 귀한 말씀 해주셔서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여기 올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우리 고민원 회장님, 그리고 우리 그 조홍재 박사님 두 분 멘토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훌륭하신 우리 한국 ESG 학회 그 회원들과 같이 이렇게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3일 동안 제가 지금 참가하고 있는데 많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고, ESG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지금 말씀했던 그 한택한 교수님하고 전규환 교수님 두 분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뭐 이거 보면은 뭐 경제학, 회계학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쉽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휴대폰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기능은 별로 고려하지 않고 실제 그 사용자 입장에서 편의한가 좋은가 이런 것만 따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평가, 그다음에 인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른 분야 다 이루어졌던 건데, 이제는 그 주제, 음식의 재료가 바뀐 거죠. 음식의 재료가 ESG로 바뀐 겁니다. 이 재료를 과연 과거에 있던 어떤 평가 체계라든가 인증 체계에서 제대로 적용을 해서 이게 합리적으로 적용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 한국 ESG 학계의 발전을 위해서 두 가지 분야에서 저는 이제 두 분 교수님들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클라이언트 측면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고객 측면에서 있고, 두 번째는 과연 그럼 누가 이걸 컨트롤해서 나가야 되냐, 두 가지거든요. 이제 클라이언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평가나 인증체를 막 만들어 놨는데, 실제 이제 조금 진행하고 나면 결국은 이제 그 ESG 그 국경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한국이 실컷 인증받았는데 그 나라 가서 예를 들어서 EU라든가 미국 갔더니 인증이 안 된다. 그럼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호환성 분야를 어떻게 극복을 할 건지, 그리고 이제 어떤 표준화를 서로 일치하고 우리 한국에서 인증받은 거라든가 평가받은 부분들이 그 나라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발전시킬 건지,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 사항이고, 두 번째 사항은 이제 컨트롤 타워 측면입니다. 과연 우리 그 민간 주도로 이걸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국가가 주도를 해야 될 것인가? 지금과 같이 이제 거버넌스가 많이 발전된 상태에서 민간과 현재 국가가
서로 협업을 해서 이끌어 가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입니다. 클라이언트는 뭐 어떻게 그다음에 주도를 어디가 해야 될 것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아마 시간을 아껴 주시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의견도 계셨고 질문도 있었고요. 혹시 우리 청중에 계신 분들 이거는 꼭 한번 질문 드리고 싶다 혹은 이런 의견도 있다 혹시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한꺼번에 다 받아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도 식사 시간 때문에 좀 양해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태원 교수님과 정교현 교수님께 마이크 잠깐 드리겠습니다. 예, 한택합니다. 제가 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긴 했는데 제가 답을 제대로 할 능력이 별로 첫 번째 코멘트는 평가가 좀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평가 시스템 그런 평가가 많이 난립해 있어서 그 KESG 이번에 표준 만든 것도 그런 취지에서 한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정부가 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논평에 대해서는 클라이언트하고 이제 컨트롤 타워 측면인데 사실은 클라이언트 측면에서는 제가 컨트롤 타워 문제인데 평가에 대해서 약간 좀 그 평가가 난립하고 있다라고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신 것도 같은 취지라고 느껴집니다. 근데 제가 그 지속 가능 발전소 보고서에 대한 인증, 제3자 인증은 이미 있는 거고요. 그걸 좀 더 강화됐다는데 평가 자체에 대해서 인정을 제가 좀 죄송합니다. 제가 논평자 답변에 제가 질문을 하고 있어요. 다른 전규환 교수님한테 무슨 말이냐면은 인증 말씀하셨는데 지속 가능 발전 보고서에 대한 인증은 이미 어느 정도 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평가에 대해서 인증하는 것도 포함하신 건지 좀 여쭤보고 싶고 평가에 대한 인증을 한다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그런 문제 있고요. 그런데 이제 난립하는 문제, 그 다음에 그거하고 정부 주도에는 민간 주도에는 두 개와 연결이 돼 있는데 일단은 평가라는 것은 난립해도 되는 거고 그걸 상품 고르듯이 이제 고르는 거다. 이렇게 지금 개념이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저쪽에서는 서구에서는 특히 영미 앵글로색슨 컬처에서는. 근데 우리는 이제 규제를 해서 표준화를 해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심오한 토론을 필요하는 것 같은데 저로서는 사실은 내버려도 되지 않나. 평가를 또 평가하는 기관을 만드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민간에 맡기는 것이. 왜냐하면 이게 저도 여러 번 말씀하신 평가를 해서 줄 세우고 착한 사람 만들자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공시를 통해서 알려서 자본을 시장에서 판단하게 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취지를 살린다면은 거짓말 안 했는지 인증하는 것까지 필요하지만 평가 자체에 대해서까지 또 표준화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전 자신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 또 우리 정교현 교수님이 저희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처음에 말씀해주신 우리 송 원장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도 많은 분들이 이미 20, 30년 전부터 해왔던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저도 그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동안에는 조금 홍보 차원에서 했었고 사실은 그거를 검증하기 어려워서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는데 이제는 뭔가 체계화된 방법을 통해서 함으로써 일단 신뢰할 수 있고 또한 기업 간에도 서로 더 비교할 수 있고 기관 간에도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를 줌으로써 이제 ESG와 관련된 어떤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박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두 가지 측면에서 클라이언트 측면인데요.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공시 기준도 현재로서는 큰 틀에 보면 세 가지로 정리가 되고 있고 인증 기준이나 윤리 기준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이오스코 주도하에 지금 이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정착이 되게 되면은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검증된 인증을 받았다고 하면은 해외에서도 그냥 통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뭐 회계 전공을 다시 예를 들면은요. 삼성전자가 재무제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회계법인한테 감사를 받는데요. 이미 우리나라 회계법인한테 감사를 받으면 전 세계의 모든 이용자들이 그 재무제표를 믿고 이용합니다. 그것처럼 이 ESG와 관련돼서도 차츰 정리가 되면서 뭔가
갖추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인증된 것이 해외에서도 그대로 통하는 또 그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아이오스코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컨트롤 타워 측면에서는 사실은 뭐 국가가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ESG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하거나 방향을 이끄는 데 측면에서는 국가가 일부는 관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국가가 정부가 한다고 하면 도대체 누가 할 것인가? 금융위원회냐, 기획재정부냐, 환경 분야 등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저는 오히려 컨트롤 타워가 정부 쪽의 컨트롤 타워가 잘 좀 정립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분과 관련돼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도 이제 평가에 대한 인증이라기보다는요. 평가에 대해서 굳이 인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평가가 이렇게 난립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서 뭔가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아마 세미나를 통해서 평가 기관에 대한 가이던스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논란도 있고 역시 아이오스코에서도 아마 재작년인가 어떤 방향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평가 기관의 경우에도 정부 주도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큰 방향이라든지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필요하면 제도를 만들고 또 민간을 독려하고 그런 차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우리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오히려 이게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모인 우리 ESG 학회의 역할이 더 크지 않을까 앞으로 더 중요시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2부 세션 준비하면서 토론자와 발제자 방이 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이런 토픽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라고 했는데요. 오늘 이 공황사정과 기후위기 상황에 의거해서 확 단축되는 바람에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아주 재미나게 이제 했던 것 같고요. 200개의 업체, 평가 업체가 지금 난립하는 상황에서 기대도 있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기준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과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앞으로 고문원 회장님께서 이끄시는 한국 ESG 학회의 숙제로서 아마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2부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제주에서 그리고 온라인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부 세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